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의미론 수업 동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제가 미루다, 네, 이제,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 일단 우리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챕터 3, The Dimensions of Meaning 해서 dimension이라고 하면 dimension은 범위, 뭐 규모, 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과거 챕터 3인데요. 여기 목차에 보시면 reference and denotation, 그 다음에 connotation, 그 다음에 sense relations까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시면 morpheme 나오죠. 네, 우리 알고 있는 형태소라는 의미 우리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렉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어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휘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워드나 그 다음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디엄, 관용 표현들이 렉심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sentence, 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three units of meanings라고 해서 이제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의미는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between lexems하고 and function words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 function words라고 하면 grammatical words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기능어 또는 문법 어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렉심이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lexical word, 즉 content word들을 렉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역시나 구분이 필요하겠다. 우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every lexeme is a combination of form and mea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번 강조를 했었어요. 그쵸? 바로 단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형태랑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형태랑 의미와의 관계는 arbitrary relationship, 즉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3.6에서 보면 뭐 호모니미, 폴리즈미 이런 관계들, 즉 어휘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호모님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폴리즈무스 나오고 있는데 폴리즈미가 되겠죠. 다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호모니미라고 하면 보통 얘는 다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호모니미는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어,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들과의 관계가 서로 unrelated, 네, 관련이 없는 의미들이기 때문에 얘는 동음, 뭐 이의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호모니미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뒤에서 할 테니까 우리 일단은 앞부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리뷰를 했고 그 다음 3.1에 보면 reference랑 denotation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관계도 우리가 역시나 관계가 아니라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봤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여기 볼드체로 된 mentalistic theory가 나오고 있네요. 그쵸? 우리 여러 이론들, 우리 봤었던 이론이 두 가지였습니다. 의미론과 관련된 초기의 이론. 네, 우리 referential theory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epresentational theory라고도 하고, mentalistic theory라고도 하는, 즉,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컨셉이나 이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핸드아웃에는 컨셉트나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 세계의 referent, 지시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representational theory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의미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conceptualization, 개념화를 시킬 수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잠깐 두고 잠시만요. 자, 여기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잠시만요. 네. 자, 여러분 보이죠? 자, representational theory. 여기 있는 mentalistic theor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이론에서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concept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onceptualize가 개념화를 시키다 이런 뜻이라면 conceptualization 하면 네, 바로 개념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초기에 이론은 뭐라 그랬죠? 네. refer이라는 게 지시하다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referential theory라고 해서 얘는 지시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 이론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refer, 가리키는 거다. 가리키는 것을 referring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쵸? 또는 referen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시가 되겠죠. 요거를 단순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했다면 이걸로 풀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고 뭔가가 있다라고 보면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컨셉트의 개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었죠. 우리가 그냥 문이라고 하면 또는 개라고 하면 사람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What mental picture do you form for door 해서 어떤 사람은 회전문을 생각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접이식 문을 생각을 할 거고 등등등 여러 문을 생각을 할 겁니다. 문은 사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르지만 문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개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의 이미지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개라고 했을 때 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의 집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reference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denotatio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distinction between reference and denot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ference라고 하면 네, as a relation 하고 설명이 쭉 돼 있죠. 바로 지시라고 하는 네, 거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위에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linguistic expression이 있겠죠. referring expression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나오지만 나오죠. language expression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linguistic expression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네, 언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뭐가 있죠? 실제 대상의 referent가 있겠죠. 지시 대상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리키는 게 바로 지시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reference라고 하면 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whatever
the expression pertains to in particular situation of language use에서 이제 그 언어가 사용되는 특정 상황에 존재하는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referent를 가리키는 거를 reference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eno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potential of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potential이라고 하면 잠재력, 가능성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 단어에 포함이 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전부 싸잡아서 denot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to enter into such language expressions라고 해서 그 언어 표현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그 집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들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집합. 근데 그 집합 중에서 특정 환경에서 뭔가를 가르쳐. 그럼 그거는 지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denotation은 이제 여기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potential of word라고 돼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거기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denota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사전적 정의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런 denotation과 달리 connotation이라는 용어랑 sense relation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각각 또 어떤 걸 가리키는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conno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denotation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근데 connotation은 여기 두 번째 bus로 시작되는 이 paragraph에 보면 How do you feel about dogs라고 되어 있는데 feel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네, 바로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마다, 사회마다 전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들에게는 이 개라는 동물이 썰매를 끄는 그런 동물들이라면 The Pars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계의 파시 교도 사람들은 개를 아주 거의 신성한 동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인도의 그 힌두 사람들은 a great pet라고 돼 있잖아, 그쵸? 거의 개를 유해동물처럼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마다 문화마다 같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물을 향하는 시선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란 이래라고 떠올리는 기본적인 그런 의미들은 사전적 정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디노테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개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다음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지면서 그 개한테 느껴지는 거는 코노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디노테이션을 그 사전적 정의를 겉의 의미, 겉의미, 외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connotation이라고 하면 속의미라고 해서 어떤 함축적 의미, 내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에 조금 더 보시면요. denotation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죠. denotation은 identifies the central aspect of word meaning이라고 해서 이제 단어 의미에 있어서 중심적인 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central aspect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속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onnotation은 refers to the personal aspect of a meaning. 그 다음에 emotional associations that a word arou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뭐 각자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의미를 connotat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onnotation은 vary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individuals에서 어떤 개인의 경험마다 다를 수 있겠고 But because people do have a common experiences, some words have a shared connot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경험을 갖고 그 어휘에 대해서 뭐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shared, 공유하고 있는 어떤 connotation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문화권이라면 그 단어를 뭐 같은 connotation을 가진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 fiddle 나오고 그다음에 violin 나오고 있고 그쵸? 그다음에 automobile 나오고 있고 car 나오고 있고 그다음 building 나오고 edifice 나오고 있고 예, 몇 개의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과연 100%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얘네들이 조금은 다르게 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용어로 쓰냐 아니면 좀 더 포멀하게 좀 더 격식을 갖춰서 써야 되는 경우에 활용을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면 그 단어를 우리가 다르게 평가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the expression of attitudes can be quite subtle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묘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practice 3.1에 1번은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했는데 일단 politician이랑 statesma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politician이나 statesman이나 사전적 정의는 둘 다 정치인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 그쵸? 근데 함께 쓰이는 어휘라든지 그 단어를 향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시선을 살펴보면 이 politician 같은 경우는 좀 더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치꾼, 정상배 이런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statesman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고 존경을 받는 정치인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맥락의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면 사람들이 이 어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3.3에 보시면요. sense relations 나오고 있는데 이 sense relations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의미라는 것이 뭐 denotation과 connotation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what a word means depends in part on what words it occurs with in longer language express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enotation과 connotation은 그 워드 자체의 의미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g이라고 하면 그 개가 되려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개의 의미. 그 다음에 그 개를 향하는 아까 문화마다 개를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그쵸?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받아들인다. 그거는 connot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에 대한 거라면 sense relations라고 하면 그 워드가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in longer language expressions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바로 더 넓은 그 표현, 즉 문장이나 아니면 뭐 그 담화나 여러 가지 그 linguistic context 상에서 다른 단어와의 어떤 그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 이상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mason inserted a stone in the wall 이라는 문장이랑 그 다음에 the jeweler inserted a stone in the ring 이라는 문장 두 개를 놓고 보면 이 두 개의 문장은 구조적으로는 동일해요. 그쵸? 구조적으로는 subject가 있고 그 다음에 verb가 나오고 있고 transitive verb 타동사죠. 그 다음에 stone이 있고 그 다음에 in the wall 그 다음에 in the ring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stone에다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tone의 의미. 물론, 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얘는 돌이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돌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인데, 여기서는 mason이라고 하면 돌을 이렇게 조각을 하고
예, 이렇게 쪼는 석공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jeweler이라고 하면 보석 세공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subject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stone이라는 단어는 예, mason, were, 그 다음 밑에 있는 stone은 jeweler, ring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stone은 얘가 석공이고 얘가 벽이기 때문에 벽에다가 어떤 그 hard substance, 그죠? 예, 건축 자재로서의 돌을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밑에 있는 stone이라고 하면 jewel, 네, 보석을 가리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stone이지만 네,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다른 단어들 간의 관계에서, 즉 longer, 더 긴 linguistic context에서 의미들을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one이 mason가 쓰였기 때문에, stone이 jeweler가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다가 insert 하느냐에 따라서 이 stone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sense relation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볼 게 아니라 더 긴 linguistic context에서 다른 단어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 의미가 형성이 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3.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John walked 하고 그 다음에 an hour elapsed 이렇게는 쓰잖아, 그쵸? 근데 이 elapse란 단어도 시간이 흐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subject를 시간이 아니라 John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walk는 걸어가는 건데 John이 아니라 뭐 an hour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쓰게 되면 이 의미들은 서로서로 맞지 않게 되죠. It doesn't make sens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어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쓰였을 때 의미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단어와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의미들 간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같은 어휘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컨텍스트에 쓰였냐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library라고 하면 도서관이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library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도서관이나 서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수집하고 있는 장서들 이것도 libra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ollection of books라고 돼 있잖아, 그쵸? 얘는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장서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있는 a building that house a collection of books는 도서관이나 서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로 쓰였냐? 바로 이런 문장이나 아니면 더 긴 expression에서 의미들을 따져보고 다른 단어들 간의 의미를 따져서 얘가 뭐 도서관이구나, 얘가 뭐 장서들이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Professor Johns가 주어고 has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rather large library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The library is at the corner of Wilson and Loves Street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명백하게 at the corner 여기에 library가 있다니까 얘는 도서관이 되는 거고 물론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 책들을 모아놓은 수집해 놓은 그런 장서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다른 단어들 간의 관계, 즉 sense relation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 5번도 보시면요. break이라는 동사가 둘 다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죠? broke가 유리창이 깨졌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쵸? 근데 5번은 Tom broke a window 할 때는 탐이 유리창을 깨부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깨진 거 얘는
짧게 부신 거예요. 그죠? 똑같은 break이라는 동사인데 뭐가 달라진 거죠?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syntactical association. 네, 관계도 다르죠. 얘는 subject만 있고 밑에는 subject랑 object랑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yntactic하게도 다르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meaning,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break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break이 어떤 동사랑 어떤 주어랑 그 다음에 뒤에 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보면 4번에서는 became broken의 의미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cause to become broken 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얘는 뭘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어떤 주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쓰였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쪽에 가면 이제 시멘틱 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각각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 다른 argument들, 논항들의 그런 의미역으로, 의미적인 역할로 얘의 의미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break 자체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break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어떤 linguistic context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세 개의 phrase, 여기서는 전부 다 noun phrase입니다. 그쵸? 명사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 happy라는 단어가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happy가 다른 단어, 즉 그 뒤에 나오는 명사랑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A happy child, a happy family라는 첫 번째, 그 다음에 a happy accident, 그 다음에 a happy experience 두 번째, 그 다음에 a happy story랑 a happy report랑 세 번째. 네, 바로 여기 있는 happy랑 그 다음 뒤에 나오는 noun, 명사, 요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child가 그 다음 family가 happy하다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여기 human이 뒤쪽에 나오게 되면 그 human은 who enjoys happiness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행복을 느끼는 대상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happy accident이나 happy experience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family나 child는 human이 되겠고 accident이나 experience는 이벤트가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 이벤트랑 happy와의 관계를 보면 얘랑은 다르죠. 아까 human이 나왔을 때는 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쵸?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이런 이벤트가 뒤쪽에 나오게 되면 얘를 느끼는 게 아니야. 그쵸?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that produces happiness라고 돼 있죠. 바로 행복한 어떤 감정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뒤쪽에 story나 report가 나오게 되면 discourse라고 볼 수 있잖아. 그쵸? 그럴 때는 이 얘기 자체가 containing a happy event or events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 자체의 의미가 다른 거 아니잖아. 그쵸? 해피가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해피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 the meaning of a lexeme is in part is a relation to other leximes of the language라고 돼 있어요. 그쵸? 이 자체의 의미도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 의미들은 다른 단어와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each lexeme is linked in some way to numerous other lexemes라고 해서 요런 것들은 하나만 꾸며주고 있을 때는 요 관계만 따져보면 되지만 그쵸? 그 다음에 더 긴 문장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단어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mason stone 뿐만이 아니라 were까지, 그 다음에 jeweler stone ring까지 이런 단어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stone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 관계를 sense relation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syntagmatic relation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paradigmatic re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죠. 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syntagmatic relation 같은 경우는 봐봐요. 여기 보면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이 happy가 can occur with child, 그 다음에 arbitrarily with judge, was sit with chair, 그 다음에 read with book or newspaper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설명을 보면 there is a relation of a lexeme with other lexemes that occur in the same phrases or senten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어구를 구성하는 그 여러 요소의 이제 상호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를 syntagmatic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mutual associ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of two or more words in a sequ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quence. 네. 그래서 얘는 통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시퀀스 상에서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단어들의 서로 관계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되는 이런 관계를 syntagmatic relation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aradigmatic relation은 paradigmatic은 이제 계열 관계 이런 뜻인데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쵸? 예, syntagmatic relation. 그 다음에 paradigmatic relation. 자, 이 두 개가 뭐라고요? sense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단어들의 의미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시퀀스 상에서 나열해 둔 단어들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paradigmatic relation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볼까요? The judge was arbitrary 대신에 the judge was cautious 써도 되고 the judge was careless 써도 되고 the judge was busy 써도 되고 the judge was irritable 써도 되잖아. 그쵸? 바로 얘는 어디 갔지? 네, 여기 나와 있죠. A relation of ch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자리에 어떤 애들을 집어넣어서 네, 그 문장을 완성할지 어떤 애들이 그 자리를 똑같이 채워줄 수 있는지 바로 선택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요소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rbitrary와 cautious와 careless와 busy,irritant이라는 이런 형용사들이 쭉 같은 자리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의 관계. We choose from among a number of possible words that can fill the same bl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블랭크를 채울 수 있는 단어들이 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단어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선택의 a choice의 관계, 요거를 paradigmatic relation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를 잠깐 써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는 paradigmatic relation이 되겠고 어떤 횡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는 syntagmatic relation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reference 얘기도 했고 그 다음 denotation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connotation 얘기도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sense relation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nse relation 중에서 syntagmatic, 그 다음에 paradigmatic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관계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4를 보시면 여기서는 lexical meaning과 이제 grammatical meanin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lexical meaning, grammatical meaning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a dog barked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dog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ark, 짖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요 하나의 그 문장에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dog이랑 그 다음에 bark 이렇게 두 개를 잡아낼 거예요. 그쵸? 근데 dog은 실제 세계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는 명사잖아. 그쵸? 그래서 이 dog을 우리는 referring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뭔가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bark라는 동사도 물론 의미를 가지잖아. 그쵸? 의미를 가지는데 이 bark는 뭔가를 refer, 가리키는 애는 아니야. 그쵸? 얘는 여기 밑에 나오지만 이 meaningful part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predicate, 수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걔가 어떤 행동을 한다 아니면 어떤 상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predicate, 수로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dog이랑 bark 이 두 개는 얘는 referring expression이고 그 다음에 bark는 predicate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장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휘 자체를 우리가 따져봤잖아. 그쵸? 렉시컬 미닝을 따져봤습니다. 렉시컬 미닝을 따져서 독은 어떻고 얘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grammatical mean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grammatical 미닝을 한번 따져보면 grammatical meaning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predicate은 밑에 설명이 또 이렇게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그쵸? 예, 밑에 보시면요. 뭔가 naming하고 referring 하는 거는 referring expression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saying하고 그러니까 뭐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predicating 나오고 something about the identity라고 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predicate, 수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렉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면 그 밑에 grammatical meaning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자, 여기 밑에 보니까 grammatical system of English make possible the expression of meanings like these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grammatical meaning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a dog barked 하면 statement 뭐죠? 그 평서문이죠. declarative sentence가 되고 그 다음에 did a dog bark라고 해서 이런 그 뭐죠? auxiliary verb 조동사 조동사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의문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서문과 의문문 그 다음에 affirmative, negative는 긍정, 부정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past, present 바로 tense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singular, plural 그 다음에 indefinite, definite 해서 indefinite, definite 정해진 걸 가리키냐 아니면 indefinite 부정이잖아요. 그쵸? 정해지지 않은 걸 가리키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독과 bark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문법적인 의미를 달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grammatical meaning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arrangement of words라고 돼 있잖아. 그쵸? 네, 바로 단어의 배열에 따라서 grammatical meaning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앞에 있고 수로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주어랑 수로가 뒤에 있지만 예, 바로 옥스 verb가 누구 앞에 갔어요? 주어 앞에 갔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다르게 해서 referring expression before the predicate. 예, 예를 들면 predicate 앞에 referring expression을 둘 거냐 아니면 뭐 때로는 그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아예 순서가 바뀌잖아. 그쵸? referring expression이 predicate 뒤에 가기도 하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배열을 달리해서 우리가 의문문, 그다음 평서문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grammatical meaning을 다르게 한 거고. 그 다음에 by grammatical affixes such as s, 그 다음에 ed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grammatical affixes라고 하면 이제 접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접사를 얘기하는데 특히나 복수형을 만드는 네, s, 그 다음에 과거형을 만드는 ed 이런 것들 전부 다 inflectional의 몰핌에 해당이 되죠. 바로 굴절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법적인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접사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s를 붙여서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뭐 ed를 붙여서 아니면 s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예, 다르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by grammatical words라고 돼 있네요. 그쵸? 문법 어휘라는 거는 뭐 부정어라든지 여기 functional words도 나와 있지만 기능어 예. 뭐 do라든지 not이라든지 아니면 관사라든지 이런 애들을 통해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는 grammatical meaning이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 자체에 referring expression이랑 predicate 같은 경우는 이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고 이런 grammatical meaning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이런 다양한 장치들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이제 문법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네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보면 dog과 bark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dog과 bark 같은 경우는 예, their meanings are not grammatical but lexic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까 우리는 lexical meaning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쵸? 어휘적인 의미 with associations outside language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They are lexims. A lexim 네, is a minimal unit that can take part in referring or predicating이라고 해서 뭔가 지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서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을 우리는 예, 렉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렉심들은 constitute 뭐를 형성을 하냐면 렉시컨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렉시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어휘 목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머릿속에 어떤 어휘 목록을 집어넣잖아, 그쵸? 이 어휘의 의미는 뭐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 거기에 그 포함되는 어휘들은 예, 렉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all the lexims that you know make up your personal lexic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단어 저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어휘 저장소에다가 어휘들을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Lions는 이제 semantics에서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 이 분에 의해서 제안이 된 이 렉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A, B를 한번 보시면요. A는 go, going, went, gone 해서 4개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go에 변형된 형태야. 그쵸? 그 다음 B는 put up with, 그 다음에 kick the bucket, 그 다음에 dog in the mang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ger이라고 하면 그 소나 말의 그 여물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개들은 지푸라기를 먹진 않잖아, 그쵸? 근데 여기 있는 개라는 거는 이제 자기는 뭐 갖기 싫고 남 주기는 아까워하는 그 이솝우화에서 이제 유래가 된 그런 이디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기 싫고 남주기는 아까워하는 그런 심술꾸러기들을 dog in the mange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있는 B의 세 개의 표현은 전부 다 이디엄이에요. 그쵸? put up with 하면 참다. 그 다음에 kick the bucket 하면 죽다. 그 다음에 얘는 심술꾸러기 이런 의미로 쓰이는 이디엄들인데 얘네들은 세 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두 번째 B를 먼저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은 하나를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아이고, 하나, 얘를 각각을 여기 밑에 보시면 a single lexem이라고 돼 있죠. 하나하나를 우리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한 덩어리로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단어처럼 뜻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이디엄들은 하나의 렉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A 그룹에 있는 애들은 how many words are there in group A라고 해서 단어는 몇 개가 있는 걸까? 4개가 있는 걸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의미는 여기 보니까 there are four forms and the forms of different meanings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근데 but they have a shared meaning이라고 해서 go라는 shared meaning이 있고 그 shared meaning이 which is lexical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근데 단지 other meanings of grammatical nature added to the lexical meaning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렉심인데 형태적으로는 4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인 형태가 다른 거지 렉시칼한 의미는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B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디엄들을 각각 하나의 싱글 렉심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휘와 렉심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했을 때 렉시칼한 요소랑 그 다음에 그래메티칼한 요소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grammatical meaning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적인 변화를 그쵸. 거쳐서 우리가 의미들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나오죠. arrangement of words에서 배열이나 아니면 grammatical affixes에서 접사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grammatical words 또는 functional words가 기능어잖아. 그쵸? 보통 기능어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조동사나 그 다음에 뭐 관사나 그 다음에 부정어나 뭐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을 grammatical meaning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exical meaning이랑 grammatical meaning이랑 구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볼드체로 된 lexicon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어휘 목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휘 목록,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는 그런 목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고요. 그 다음 몰핌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순서는 뜬금없죠. 그래서 워드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몰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 렉심을 우리 아까 맨 앞에서 세 개의 기본적인 유닛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몰핌이 나왔고 몰핌이 구성하고 있는 게 렉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렉심들이 모여서 프레이즈 센텐스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방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얘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렉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미적인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뭔가 덧붙여져 가지고 어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있는 arm부터 shou까지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하나의 핵심 단어들로 이루어진 즉 하나의 몰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렉심을 쉽게 말하면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워드 차원에서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방금 여기서 본 arm부터 shoe까지는 하나의 몰핌이 그쵸? 하나의 몰핌이 모노 몰피믹 워드라고 해서 단일 하나의 몰핌으로 이루어진 단어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단일 형태소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쪼갤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에다가 뭔가가 덧붙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쪼갤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쪼개 봤을 때 여기 있는 arm부터 그 다음에 이런 horn까지는 네, 하나하나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지만 the technical term for a meaningful part is morphe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morpheme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morpheme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the minimal unit 예,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죠. 뭐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몰핌이 되겠고 여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애들 전부 다 몰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그쵸? 예, 그런 애들. 여기 보면 free 몰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몰핌이죠. 한국어로는 지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 보면 바운드 몰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고 틀린 그쵸? 얘는 바운드는 어디 붙어져서만 쓰이는 자립 형태소들이 아니라 의존 형태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형태가 affix가 되는 거죠. 접사가 되겠죠. 그래서 접두사, 그 다음에 접미사 이런 애들 전부 다 접사들이 대표적인 바운드 몰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심은 네, 이런 프리 몰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리 몰핌에 affix가 붙어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ffix 종류는 네,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는 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refix, 앞쪽에 붙는 접두사가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맨 뒤에 붙는 suffix, 접미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삽입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에워 싸듯이 붙을 수 있는 circumfix, 외접사라는 것도 있는데, 영어에서는 얘네들만 네, 쓰입니다. 그쵸? 얘네들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어에는 얘네들이 안 쓰이는구나. 네, 얘네들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바운드 몰핌이 된다는 거죠. 됐죠? 아이고, 네. 넘어가봤어. 뭘 누른 거야? 네, 됐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쪽이었죠? 36쪽. 네. 음. 자, 그 다음에 3.6 우리 볼 차례네요. 그쵸? 3.6. 와,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맨날 녹화 강의를 올려서 굉장히 익숙했는데 또 뭐 한 몇 년 안 했다고 동영상 강의가 되게 어색하네요. 네. 자, 이제 3.6을 보시면 호모님이랑 폴리즈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호모님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가장 기본적인 호모니미가 있고, 그 다음에 호모폰즈라는 것도 있고요. 네, 호모그래프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잠깐 얘네들 설명을 하면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기 호모그래프스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호모폰즈도 나올 텐데 네 중간에 나올 텐데 일단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뱅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네 형태는 동일한데 뱅크 형태는 동일한데 얘의 뜻은 은행 얘의 뜻은 물을 가둬두는 뚝이라고 봤을 때 얘는 동음 이의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동음의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드라고 하는 게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형태랑 그 다음 의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형태라고 하는 거는 스펠링도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발음도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뱅크 같은 경우는 스펠링도 똑같고 그 다음에 pronunciation, 발음도 똑같잖아. 그쵸? 근데 의미만 달라요. 그래서 폼에 해당이 되는 두 가지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의미만 다르기 때문에 이 호모니미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동, 소리도 같고 철자도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네, 의미만 달라요. 이의어. 요런 이의 관계를 호모니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모폰즈는 뭐냐? 호모가 같다는 거니까, 그쵸? 폰, 소리만 같다는 거죠. 얘만 같대요. 그러면 뭐는 달라요? 스펠링 다르고, 그 다음에 의미도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랑,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는 같아요? 폰, 소리는 같아요. 그쵸? flower 같아요. 근데 철자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달라요? 의미 달라요. 얘는 꽃, 그쵸? 그럼 얘는 동음, 그쵸? 이, 철, 이, 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말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리만 같으면 호모폰즈라고 하는구나. 네, 여기에도 폰즈 밑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호모그래프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는 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자만 같고 pronunciation 발음 다르고 뭐도 달라요? 의미 달라요. 그러면 얘는 네, 뭐라는 거죠? 호모그래프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 보니까 bow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bow도 되지만 뭐도 되죠? bow도 되잖아. 그쵸? 이렇게 했을 때 attention bow 할 때는 얘가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네, attention bow 할 때는 경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명사로 쓴다면 얘는 이런 뜻으로 쓰였다면 얘는 아우 요런 발음이고 그 다음에 얘는 bow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다? 발음이 다르다. 그쵸? attention, bow 하는 거랑 그 다음에 bow 하는 거랑 철자는 같지만 발음 다르고 의미 달라졌어요. 이런 거를 homograph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우리는 호모니미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가장 코어, 핵심이 되는 호모니미 관계라면
약간 변형된 형태, 예, 철자랑 발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호모폰즈랑 호모그래프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호모니미에서 또 하나 알아둘 거는 뭐냐? 바로 뱅크랑 그 다음에 요뱅크랑 즉 예, 은행과 툭 이 두 개의 의미가 여기 보시면 하나는 the edge of a stream, 하나는 a financial institution에서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두 개의 의미 사이가 예, 사이의 관계가 unrelated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얘네들은 unrelated meaning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관련이 있으면 우리는 호모니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님스 여기 돼 있고, 그쵸? 네, 두 개의 의미 관계가 unrelated. 네, 이럴 때 우리는 호모님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테이크랑 스테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크, 앞에 있는 스테이크는 말뚝 이런 뜻인데, 뒤에 있는 스테이크는, 우리 먹는 스테이크잖아, 그쵸? 바로 pronunciation, 발음은 identical, 같은데, but spelling is different. 네, 스펠링이 달라요. 그리고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밑에다가 뭐라고 하나 적어둘까요? homophones 적어두면 되겠죠? 발음이 같잖아, 그쵸? 그래서 아까 flower이란 단어를 예로 들었지만 여기 있는 steak, 그 다음에 얘도 얘로 들면 되겠다. 그쵸? 예, 발음은 같은데 철자 다르면서 의미 달라. 이런 것들을 homophone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 homographs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two words that have the same spelling but different pronunciation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네, 발음 다르면서 의미 달라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 bow 나오고 있고 예, cow처럼 bow라고 할 때는 bending of the upper body as a form of respectful greet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절하는 거, 예, 경례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모니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모니미 얘기했으면 이번에는 폴리제미 얘기도 할 차례잖아요. 그렇죠? 네. 자, 폴리제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랑 어떻게 다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얘의 대표적인 형태는 얘 헤드가 되겠죠. 헤드 같은 경우는 어 신체 머리 그 다음에 얘가 뭐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 했을 때 이번에는 사람의 신체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신체의 머리고 어떤 조직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우두머리잖아.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봤더니 얘네들은 뭐가 있다는 거죠?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related meaning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unrelated meaning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은 related meaning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폴리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얘랑 호모님이랑 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폴리즈무스 렉심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이어라고 우리가 명명할 때는 얘네들은 보통 related meanings라고 해서 관련이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ad라는 단어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예, the head of a person 해서 신체의 머리, the head of a company, the head of a table or bed, the head of a lettuce or cabbage 뭐 이런 식으로 head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전부 뭔가의 위에 있는 애를 똑같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은 관련이 있는 거고 이 둘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이름을 붙였다. 그쵸? 근데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두는 것과 물을 가두는 거니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길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시면 dictionaries 나오는 이 부분에 보시면요. The distinction between polygamy and homonymy 나오죠. 예, 구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polygamous item a single dictionary entry라고 해서 보통 폴리즘에 속하는 애들은 사전을 찾았을 때 같은 헤드라는 entry라고 하면 네, 그 표제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의 표제어가 a single이라는 거니까 같은 표제어 하에 1번 신체의 머리, 2번 뭐 조직의 우두머리, 3번 뭐 이런 식으로 같은 entry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폴리제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 호모니미 같은 경우는 보통은 뱅크 1의 의미는 뭐다? 뱅크 2의 의미는 뭐다? 이런 식으로 뭐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엔트리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이제 뭐가 되죠? 엔트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모니미만 이렇게 같은 엔트리 안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criteria, 기준, 뭐랑 뭐를 나누는 예, 서로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relatedness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 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etymology라고 해서 어원이 되겠죠. 어원을 근거로 해서 어원이 동일하면 예, 폴리즈미 그 다음에 어원이 다르면 호모니미 이런 식으로 어원에 따라서 나누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예, 봤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의 intuition이라고 하면 직관이잖아. 그쵸? 딱 봤을 때 얘네들은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삼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basis of etymology라고 돼 있잖아. 그쵸? 어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딱히 우리가 예, 믿을 수 없는 게 여기 있는 네, pupil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얘는 눈동자 동공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school child니까 student 학생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눈동자랑 그쵸? 예, 눈의 동공이랑 그 다음에 학생이랑은 이걸로 봤을 때는 전혀 달라요. 그쵸? 근데 historically 어원을 따져봤더니 these have a common orig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but now they are semantically unrelated 해서 지금은 누구나 봐도 의미가 서로 관련이 없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원도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똑같다면 예, 폴리즘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어원은 같은데 인투이션이 달라. 그럼 얘는 호모니미로 봐야 되냐, 폴리즘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지금 봤을 때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냥 호모니미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요 distinction은 네, 어떻다고 돼 있어요? It's not an easy one to make라고 돼 있잖아. 그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예, 폴리제미 호모니미 구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치만 보통은 이런 기준을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겠고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는 예, 2번을 선행해서 따르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쵸? 됐죠? 자, 그리고 나서 37쪽을 보니까, ask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ask. 네. 어떤 뜻이 있어요? 질문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ask A to B 할 때는 A가 B 하도록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번의 ask, 7번의 ask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묻는 거죠. 여기 보니까 6, 7번의 애들은 전부 about questions, request for inform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그쵸?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 8번의 ask 같은 경우는 ask A to B 이런 구조잖아. 그쵸? 그래서 밑에 보면 8번은 request for a kind of a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액션을 취하도록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6, 7번은 네, 질문을 하는 거고 그 다음 8번은 요청, 요구를 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ask라는 동사를, 이 ask라는 verb, 동사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얘도 첫 번째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의미로 쓰인다면, 요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으면 얘는 polygamous ver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관련이 없다면 ask는 호모니미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to 여기 보면 homonymous verb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밑에 보면 네.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얘기를 하면서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에서는 ask가 for information,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요청하는, 요구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Swedish부터 쭉 이탈리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똑같은 단어가 쓰여. 그쵸?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프렌치에서도 드망데라는 단어가 요구하다에도 쓰이고 질문을 하다에도 쓰인대요. 그쵸? 이런 것들을 보니까 밑에 ask라고 하는 애는 호모니무스 verb로 보기보다는 같은 어휘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다 쓰는 걸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봐봐요. 폴리즈무스 verb로 보는 게 더 닿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English ask도 폴리즈무스 verb고 호모니무스 verb가 아니고 그렇죠. 호모니무스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언어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어의 ask도 폴리 아이고 폴리지무스 맞죠? 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corresponds to two different verbs in some languages에서 물론 다른 단어를 쓰는 어휘들도 있지만 네 똑같은 어휘를 쓰는 거 네, 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폴리지무스랑 그 다음에 호모니무스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짓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 상황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 정보를 요구하고 행위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관련이 있는 걸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호모니미, 폴리지미 이런 것들 한번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 3.7에 보면 lexical ambiguity가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ambiguity, 중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semantics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이 ambiguity 자체가 중의성, 즉 의미가 여러 개 중복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의미가 여러 개다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어휘의 중의성,
lexical ambiguity. 아이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가 여러 개가 되는 것 중에 structure, 구조가 달라져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tructure ambiguity.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ambiguity들이 되게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exical ambiguity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호모님 이 문장에서 사용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can occur in the same position in utterances 해서 I was on my way to the bank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호모님이 쓰였습니다. 호모님이 쓰이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lexical ambiguity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위에서 호모님이 관계에 있는 호모님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쓰이게 되면 바로 lexical ambiguity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quite often homonyms belong to different lexical categories and therefore do not give rise to ambiguity라고 해서 얘네들이 뱅크처럼 은행이나 뚝이나 같은 명사예요. 그쵸? 이렇게 품사가 같으면 ambiguity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종종 호모님 중에서는 발음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지고 품사도 달라진다면 different lexical categories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어휘의 품사가 달라진다면 걔네들은 ambiguity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sin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sin이라는 애랑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는 얘는 어때요? 둘 다 sin, 발음은 달라요. 그쵸? 발음은 같죠? 발음은 같으면서 스펠링 다르고 의미 달라졌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호모님이 대표적인 호모님이라고 했을 때 아이고. 대표적인 호모님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런 관계에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호모님즈는 둘 다 발음이랑 철자랑 같고 호모폰즈는 발음만 같고 그 다음에 호모그래프스는 철자만 같은 요런 애들 요 세 개를 호모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sin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호모니미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호모 발음이 같잖아. 그쵸? 호모폰즈예요. 맞죠? 호모폰즈인데 얘는 PP형이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얘는 명사죠. 렉시칼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쵸? 여기 속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같은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fit. 얘는 as a plural noun with concrete denotation, while fit is a singular noun 돼 있죠.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나오는 자리에 얘가 나오기가 드물다는 거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싱귤러고 얘 같은 경우는 플루럴이잖아. 그쵸? 그럼 둘 다 명사고 얘도 발음은 같은 호모폰즈예요. 호모폰즈인데 same 포지션에 나오기가 힘든 애들은 우리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쓰기가 힘들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품사가 다르거나 뭐 이런 애들은 렉시컬 앰비규티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렉시컬 앰비규티를 유발시키는 애들은 호모님즈이긴 하지만
같은 품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 경우에 렉시컬 앰비규어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there's a skeleton in our closet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요. 이 ambiguity는 occurs also because a longer linguistic form has a literal sense and a figurative sen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figurative라는 게 보통은 수사적인 그런 의미잖아, 그쵸? 수사적인 의미인데 metaphorical, 은유적인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에 가지는 의미들을 수사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re's a skeleton in our closet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a skeleton in our closet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직역을 하면 직역이라는 거는 literal meaning이죠.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a literal sens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도 똑같은 용어를 써본다면 literal sense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옷장에 있는 해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옷장에 해골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옷장 속에 있는 해골, 얘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책에서는 figurative sense라고 돼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아이고 얘는 아까 수사적인이라고 했잖아. 그쵸? metaphorical이라는 의미, 은유적인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겠고 하나의 idiomatic, 이디엄으로 쓰이는 의미를 따진다면 a skeleton in our closet이라고 하면 이제 그 남들이 모르게 하고 싶은 우리 집안만의 어떤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거를 a skeleton in our close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뭐가 있다? 우리 집에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literal meaning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 옷장에는 해골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해석이 됐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 skeleton in the closet이라는 표현은 can mean an unfortunate event that is kept secret이라고 해서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unfortunate한 event라고 돼 있잖아. 그쵸? 예, 보통 집안에 어떤 숨기고 싶은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a skeleton or closet이 idiom으로 쓰이는 경우는 아까 앞에서 idiom들은 single lexem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예, single lexem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diomatic expression으로 보는 경우에는 single lexem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literal meaning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하나의 뭘로 보는 거예요? phrase로 보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 렉심으로 이루어진 뭘로 phrase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런 이디엄이 쓰인 경우도 해석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kick the bucket 같은 경우도 literal meaning을 따지면 얘는 그 양동이를 차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1번의 의미는. 근데 idiomatic expression으로 쓰게 되면 die, 죽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아까 idiom 자체를 하나의 싱글 렉심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lexical ambiguity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lexical ambiguity 한번 얘기를 했고 뒤쪽에 이제 ambiguity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일단 lexical ambiguity가 왜 나왔어요? 우리 호모님이 했으니까 그쵸? 호모님즈 얘기하면서 lexical ambiguity 얘기했고 그 다음에 렉심 얘기하면서 idiom도 얘기했잖아 그쵸? 그래서 쭉 연결을 해서 lexical ambiguity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3.8 sentence meaning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의 의미는 여기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presupposition, entailment, 그 다음에 뭐 contradiction 해서 우리가 맨 앞에 1과에서 sentence meaning 관련한 몇 가지 그 의미적인 semantic knowledge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presupposition도 있고 그 다음에 entailment도 있고 그 다음에 contradiction이 아니죠. 여기서는 contradiction이라기보다는 문장들 간의 contradictory relation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장의 의미랑 관련이 된 그런 내용들인데, 예, 이런 문장의 의미들은 우리가 뭐를 따져서 truth, value를 따져서, 즉 TF를 따져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첫 번째 1과에서 챕터 1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챕터 1에서 얘기를 했지만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챕터 5가 contains more about truth conditional semantics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뒤에서 문장의 의미는 자세하게 다시 다룰 거니까 우리는 여기 몇 가죠 지금? dimension of meaning은 3과잖아. 그쵸? 3과에서는 여기 있는 lexical ambiguity, 즉 어휘 의미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목차를 다시 돌아가 보면 reference, denotation, connotation, sense relation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의미 그 다음에 의미 관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 그쵸? 그 다음 sense relation에서 syntagmatic, 그 다음 paradigmatic relation이 어떤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lexical meaning과 grammatical meaning을 구분을 해봤었고, 그 다음 몰핌 얘기도 했었고, 그쵸? 그 다음에 호모니미, 폴리즘이 구분이 쉽지 않더라. 그 다음에 호모니미가 같은 자리에 쓰이면 렉시컬 앰비규티를 유발시킨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른 품사를 가지면 렉시컬 앰비규티 일어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디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하나의 렉심으로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워드들이 모여있는 프레이즈로 봤을 때 이런 중의성을 역시나 가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디엄을 싱글 렉심으로 본다면 이디엄이 들어가 있는 문장도 렉시컬 앰비규티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1부터 3.7까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서머리가 나오잖아. 그쵸? 서머리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만 하고 끝내면요. 자, The dimensions of meaning 해서 의미 범위에 대해서 목차 봤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unit 얘기했습니다. 그쵸? 몰핌. 그 다음에 word나 idiom 같은 경우는 렉심에 넣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sentence가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word는 form이랑 meaning으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호모님이랑 폴리즘에 대해서 본문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다시피 의미 관련된 이론들에 대해서 먼저 봤었는데 referential theory는 지시 이론, 즉 이렇게 referent를 linguistic expression이 가리킨다면 이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걸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을 했었고 그렇다면 걔네들을 어떻게 풀까? 머릿속에 컨셉트가 있는 걸로 본다면 이렇게 가리키지는 못하지만 refer 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떠올릴 수 있다면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보자. 그게 바로 meaning is conceptu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쳐 줄였어요. 그쵸? 뭘로? 우리 앞에 썼었던 뭘로? representational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그쵸?
네, 한국어로는 representational theory는 표상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mentalistic study라고 돼 있는데 거의 유사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말했고 그다음 reference랑 denot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개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개라고 했을 때 사전적으로는 개에 속하려면 가져야 되는 어떤 속성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런 사전적 정의들을 denotation이라고 본다면 예, 직접 뭔가를 가리키는 거는 reference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평가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의미는 connot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예, denotation이라고 한다면 connotation은 personal하고 individual한 aspect라고 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볼 수가 있겠죠. 포지티브 하냐, 네거티브 하냐, 그 다음에 이모셔널 커넥션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코노테이션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예들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되겠다. 그쵸? 예. 그 다음에 sense relation, 아까 얘기를 했죠. 예, 어휘들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휘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 의미가 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break이라는 단어가 예, became broken인지 caused to be broken인지 의미가 달라졌잖아. 그쵸? 다른 단어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grammatical association에 따라서 예, 요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noun이 뒤에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명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예, 사람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 사건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discourse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해피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syntagmatic relation 같은 경우는 시퀀스 상에서 예, 단어들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paradigmatic relation은 a relation of choice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자리를 어떤 걸로 채울지 예, 이 단어들 간의 관계는 paradigmatic relation이죠. 그래서 syntagmatic relation은 예, 횡적이라면 paradigmatic relation은 예, 이게 뭐죠? 세로로 예, 이런 관계. 서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선택지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냐. 그러면 얘네들 간의 관계는 paradigmatic relation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lexical meaning과 grammatical meaning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lexical meaning은 dog이랑 bark라는 단어 두 개를 봤을 때 dog은 뭔가 가리키는, 즉 referent라고 하면 지시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실제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 네, 그거를 referring expression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referring expression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묘사하는 애를 predicat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dog이니 bark니 이런 애들은 lexical meaning을 나타낸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referring to some entity and predicating something about that entity 해서 이 두 가지는 네, 바로 lexical meaning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rammatical meaning은 얘를 다른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꿨을 때 가지는 문법적인 의미를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The arrangement words, grammatical affix, 그 다음에 grammatical words, function word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는 grammatical meaning, 예, lexical meaning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몰핌 형태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단위들을 본다면 몰핌을 최소의 의미 단위로 보고 예, 워드, 렉심, 그다음에 프레이즈, 센텐스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몰핌과 워드 같은 경우는 유한하고 그렇죠? 프레이즈, 센텐스는 무한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roductivity의 차이를 가지죠. 얘네들은 productivity가 굉장히 높고 낮고 얘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몰핌 얘기했고 얘는 지 혼자서 렉심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게 바로
모노몰피믹 워드라고 얘기를 했고, 걔네들은 전부 다 프리몰피믹에 속합니다.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어디 붙어서 쓰여? 그럼 바운드 몰피믹이라고 얘기를 했고, prefix나 suffix 같은 affix가 대표적인 바운드 몰피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호모님이랑 폴리즈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호모니미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호모님즈에서 pronunciation과 스펠링이 같은데 의미가 달라. 근데 그 다른 의미들이 unrelated 해. 그러면 이런 애들은 호모님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different pronunciation을 가지는데 same spelling이에요. 그쵸? homograph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 homophones는 same pronunciation을 가지고 있는 거죠. different spelling인데. 그래서 homophones. flower 있고 그 다음에 책에서는 steak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 예로 여러분이 책에 있었던 얘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보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 polysem이는 보통 related 여기에 밑줄 하나 쳐두면 되겠다. 그죠?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같은 표제어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관련성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 인투이션과 에티몰로지 얘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똑같지만 지금 봐서는 누구나 다 다르게 느껴져. 그럼 우리는 다르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폴리즈미로 보지 않고 호모니미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책에서도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됐고. 그 다음에 얘가 호모니무스냐 폴리지무스냐라고 따졌을 때 ask가 이제 정보를 구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미를 한번 뭐 의미들 간의 관계가 있냐 없냐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른 언어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거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영어에서도 플리즈무스 verb로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lexical ambiguity. 얘는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lexical ambiguity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모님즈가 같은 자리를 차지해? 그럼 얘네들은 lexical ambiguity가 발생이 되는데 뱅크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뚝이나 둘 다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품사가 같은 경우는 lexical ambiguity가 발생합니다. 그쵸? 근데 sin이나 sin 같은 경우는 렉시컬 카테고리가 다르잖아. 그쵸? 그러면 ambiguity도 발생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ambiguity 얘기를 하면서 skeleton or closed 해서 idiom이 쓰인 경우는 idiomatic expression으로 쓰였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의 phrase로 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idiom을 하나의 싱글 렉심으로 봤기 때문에 렉심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봤을 때는 렉시컬 앰비규티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앰비규티 얘기도 했고 그다음 마지막 센텐스 미닝은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과 끝났고 원래는 4과 중간까지 나가도 되는데 우리가 다음에 대면으로 만나서 4과를 쭉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연휴 끝나고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고 이 슬라이드는 화요일 11시 59분까지 여러분이 보면 출석 인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